이리저리 길죠. 오늘 숙제는요. 오늘은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네덜란드의 도시 암스테르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네덜란드 제가 하던 이유는 지금 이제 또 튤립 축제를 하게 되죠. 꽃 축제도 하고 많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자, 네덜란드 뜻이 뭘까요? 누가 얘기하셨죠? 네, 네, 중등 국어 선생님. 네. 네덜란드라는 전체의 뜻이 낮은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찾아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찍어서 가져가셔도 되고 복사하셔서 가져가셔도 돼요. 자, 네덜란드 했을 때 뭐가 떠오르세요? 네, 어제 제가 이걸 찾았는데 또 이제 우리 아이가 또 그러더라고요. 풍차. 근데 엄마는 동사가 좀 떠오르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애들도 뭐가 떠오르라고 하면 이상하게 계속 명사가 떠오르죠. 근데 이여름 교수가 얘기하니까 디지로그 우리나라 이야기에는 뭐에? 우리는 계속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 건 끝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지어내는 힘이 애들이 약한 이유가 계속 명사로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네덜란드 하면 자, 동사 한번 해볼까요? 네. 물이 넘쳐요? 네, 물이 넘쳐요. 네. 자, 그래서 자, 유일하게 그 어린이 전집 중에서 자, 그냥 보시면 되게 세련되지 못해요. 그냥 보셨을 때 세련돼 보이지 않죠. 그냥 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늘. 네. 이여름 교수가 아이들한테 세계에 대한 문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가 글로벌 시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서관이든 서점이든 찾아서 저는 책을 다 비교해서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세계 전래 동화가 세계의 다양한 편이 나와 있는 컬렉션의 이야기 수준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글을 쓴 사람을 보시면 글을 누가 썼냐면 이여름 교수가 썼어요. 석학 교수.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교수인 이유는 80대인데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고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번 이분의 책 중에서 제가 만화책 참 못 보게 하는 거 아시죠? 아이들한테 만화책에 대해서 저보고 얘기하면 제가 정말 1시간 얘기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이여름 씨가 쓴 교과서로 넘나들기라는 만화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재밌어 해요.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는 다 사지 마시고 뭐가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엄마가 큐레이터가 돼서 아이한테 보여주시면서 그 중에 고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가를 알거나 처음에는 원래 작가를 잘 아시면 그 작가에 맞는 도서를 쫙 사시면 그 작가의 생과 광과 이야기가 연결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영복 선생을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 숨이 막히는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숨 막히는 작가예요. 그 사람이 그 처음처럼 아시죠? 소주에. 처음처럼 서체를 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이 있죠. 우이동에 우이 있죠. 우이 신영복이라고 돼 있고 감옥으로부터의 사생, 변방을 찾아서 해서 우리나라 인문학에서는 거의 제가 봤을 때 트렌드 하신 분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이 이걸 꿰뚫어 보시는 힘이 강하신 분이세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책이 나와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되게 또 잠을 지새웠지만 책을 보실 때 그 나라의 이야기를 아이한테 내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꽃축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의 그 뿌리는 뭐냐면 옛이야기. 그래서 역사 따로, 문화 따로, 지리 따로, 사회 따로, 미술 따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뭘 해주셔라? 네덜란드의 옛이야기를 들려주셔라. 우리나라 하면 옛이야기 뭐 있어요? 외국에서 봤을 때 도깨비 떠오를 수 있죠. 산에 대한 배경이 떠오를 수 있죠. 토끼와 거북이 떠오를 수 있고 효녀심창이 떠오를 수 있죠. 그럼 네덜란드 하면 뭐 떠오르세요 혹시? 네? 응? 댐에 구멍 난 거. 댐에 구멍 난 거. 네. 그렇게도 떠오를 수 있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늘 아이들이 접해져 있어요. 혹시 그 천둥의 신? 토르. 토르. 이거 무슨 신화예요 혹시? 네? 네, 북유럽 신화예요. 자, 우리 쓰는 월화수목금토일 누구 신이죠? 어느 신이죠? 혹시? 알잖아. 그리스 신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화하면 그리스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미안해요. 네, 네. 갑자기 제가 월화수목금토일 저쪽 아닌가?
네, 네, 유럽 쪽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웬즈데이가 오딘의 날, 목요일이 토르데이, 금요일이 프라이데이가 프라야의 날, 세러데이 이런 식으로 다 그 요일명이 우리 뭐 미다스의 손 할 때 미다스의 손이 뭐예요? 그리스 신화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옛 이야기의 뿌리를 그냥 지나가고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 드린 건 관심이라는 거죠. 똑같은 걸 보더라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건 딱 말 한마디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지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흥미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서 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얘기했더니 그럼 우리 아이가 일본 얘기했더니 복숭아 동자가 떠오르는 거죠. 일본 옛이야기의 복숭아 동자 모모토로 이야기 있죠. 그 얘기를 보면 그 나라에 왜 사무라이가 칼을 차고 다니는지, 왜 이 사람 애들이 학교에 이런 축제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스티벌, 그러니까 문화가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페스티벌 즐기는 축제가 많아지고 있죠. 뭐 재즈 페스티벌이든 북 페스티벌이든 이런 게 많아지는 이유는 이거를 가지고 향유하고 공유하자라는 거지. 페스티벌은 따로, 노는 건 따로, 책은 따로, 배경 지식은 따로. 그러니까 아이가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말이 누구 입에서? 엄마 입에서 나오고, 책은 늘 손에 이제 이렇게 쥐고 다닐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뭐 할 때 이 아이가 그 지식의 경로를 찾아가고 싶을 때 이제 앉아서 공부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근데 교과서는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얘기해서 복도에 테이블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이디어는 원래 바깥에서 나오잖아요. 뒤에서 야 근데 그건 아니지 않아? 근데 그게 진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억제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네덜란드가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책을 보시면 이 책은 스위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이야기를 줄 때 아이한테 먼저 뭐를 주냐면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옛 이야기는 그 나라에 뭐가 있냐면 민족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물책을 보는 거고 문화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확장이 되면 통사를 읽어내는 거지. 역사책은 절대로 필요한 시대에 사시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유아 때부터 뭐 해주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면 충분히 아이가 그려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물책은 언제 사주셔라? 네, 엄마 누구야? 라고 후에 관심을 가지는 때부터 시작해 주셔라. 문화는 이 아이한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야기, 세계 지도 늘 보여주시고 가까이 해주셔라. 왜? 아이들한테 원하는 누리과정, 초등교육과정의 인지상, 우리 행정원에 다니시는 분은 교육과 기술부에서 나오는 목표상을 외우셔야 되겠죠? 네. 교육과정은 계속 바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인지상은 똑같아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 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목표예요. 얘는 변하지 않아요. 네, 뭐죠? 너무 어려워.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 융합 인재를 네, 그래서 뿌리적인 문학 독서는 계속 읽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년이 넘었어요. 이 책은. 그 생각의 텃밭은 그 나라의 이야기의 텃밭을 가지고요. 생각의 징검다리는 그 나라에 지금 현존하는 문화가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와 신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텃밭, 생각의 징검다리, 생각의 텃밭, 생각의 징검다리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 텃밭 안에 옛 이야기가 3편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한 장, 2장, 3장, 4장. 자, 이렇게 보시죠. 이 정도 4장의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아이가 유아부터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땐 글밥이 많아 보이지만 한편에 옛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보기가 어렵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 텃밭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이야기에 맞는 현존하는 문화가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까지만 보여주시면 이게 20권이거든요. 20권인데 그 패드로 그냥 보여주셔도 되고 저는 얼마 안 되시니까 포인트로 그냥 26만 포인트니까 쓰시면서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네덜란드를 이제 찾아서 보시면 이 이야기가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예요. 가짜 의사 타일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결국은 똑같은 것처럼 네덜란드가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또 심각하게 보고 계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덜란드에서 에스파냐 지배를 받고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에스파냐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걸 하는 게 타일 의사예요. 그래서
꾀병을 부리는 병장들한테 이제 다른 그런 그 꾀를 내어서 이제 그 사람들 다 일어나게 하는 하나의 이슈적인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야기를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해서 아이한테 들려주고 싶다, 그리고 어디 뭐 축제를 가신다 하거나 그러면 엄마가 내달려오는데 옛 이야기 한번 들려줄게 라고 하지, 앉아봐 엄마가 책 읽어줄게. 아니면 이야기가 있다고 지식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흥미로만 가르쳐주시고요. 이야기 전례나 뿌리 있는 이야기의 명작은 밤에 읽어주신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제가 잠깐 얘기 드린 건, 운의 감성이 더 많이 열렸을 때 글밥이 조금 더 많은 거는 소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 읽어낼 때, 이때 아이들은 명작을 들을 때 상상하면서 읽게 되거든요. 글자의 텍스트를 계속 읽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언제까지? 네, 13살까지 들려주시는 거는 공룡의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 뇌발달에서 베타파와 알파파가 있을 때 13살까지는 엄마가 읽어주시는 것도 아이한테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을 떼고 읽기를 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책은 오랫동안 읽을 수가 없어요. 좋아하던 아이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힘없는 나라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타일이 꾀를 써서 에스파냐 군을 골탕 먹인 참 통쾌한 일이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의 글은 읽을 때 보람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모르는 것들을 연결해 주거든요. 사명당 이야기 혹시 아세요? 저는 모르거든요. 뭐냐면 임진왜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순신 28일, 이순신 한신일 28일 날 타임머신 이거 뉴스가 바뀔 거잖아요. 그때 보시면 이게 나와요. 사명당이라는 스님이 임진왜란 때 활약한 사명당이라는 스님이 있어. 임진왜란 하면 사명당 떠오르세요? 저 안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많이 읽은 그 사람의 글을 보면 내가 볼 수 있는 세계가 달리 보인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오자 사명당한 승려들을 모아 일본군과 맞서 싸웠는데 두둑한 백장과 뛰어난 지휘로 일본군을 골탕 먹인 것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라면요, 네덜란드가 에스파냐군을 침략을 받았을 때 그 이야기와 이렇게 비교해서 연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보실 때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똑같이 내년이 되면 이런 이야기가 또 아이한테 어떻게 이야기처럼 수다처럼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야기에 관점을 한번 들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네덜란드에 있을 때 떠오르는 이제 네덜란드 아이하고 도시를 찾아주실 때 지도를 보실 때 이제 어떤 대륙이고 네덜란드라는 나라 안에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요 한마디만 10초 언어로 해주시면 돼요. 아시죠? 네덜란드는 어느 대륙에 있을까요? 네, 유럽. 그리고 엄마. 자, 암스테르담이나 그 도시명을 이제 짚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죠. 유럽이라는 대륙 안에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어. 그 안에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가 있네. 또 다른 도시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해서 뭘 알려주냐면 대, 중, 소. 우리가 서울시, 중구 이렇게 알듯이 아이들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뭘 모르냐면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방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에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듯이 아직은 아이한테 뭐를 알려준 방이라는 개념에 흘려주기를 좀 도와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운 건지 제가 더운 건지 이렇게 땀이 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책을 함께 보여주시는 거, 그리고 암스테르담 했을 때 이제 같이 떠오를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그리고 네덜란드 하면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으세요?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시는 그림? 그래서 이 사람을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 하죠. 모나리자. 네덜란드의 진주 귀걸이를 한 여인 아시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 이름을 까먹었는데 일리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품을 보고 그냥 모나리자를 보면은 아이들이 유치원 때 다 봤어요. 그죠? 모나리자 모르는 아이 없어요. 근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냥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 한대. 왜? 그럼 이제 열어봐 주세요. 근데 왜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내려보세요. 관심 없어요. 근데 이렇게 봤어요. 그럼 분명히 어디선가 갤러리를 보거나 어디 이미지에 분명히 아이가 또 지나가게 되고요. 영화도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영화도 있었어요. 제가 영화를 무진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책에 있는 뭐만 보여주셔라, 그림만 보여주셔라. 그리고
전에 고흐를 했기 때문에 고흐를 다 얘기 드릴 수가 없어서 고흐에 관련된 책 이야기를 집에 가지고 계신 책이 있으시다면 인물책을 가지고 이렇게 잠깐이라도 한번 활용해 주셔라. 네덜란드에 있는데 축제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고흐도 떠오를 수 있었어요. 모나리자도 떠오를 수 있었어요. 네덜란드에 대한 이야기 중에 타일이라는 가짜 의사의 이야기도 잠깐 떠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다 아이한테 알려주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호기심표의 명화책은 꼭